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부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비정부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합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결혼식 대신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버섯파리 때문에 고충이 큽니다. 빛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등 부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13일 부산 정치권의 유치 활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처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산 지역의 동향과 관련하여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하지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산 정치권과 비교하면 지역 정치권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다그치며 특정 지역 편중 발언을 쏟아냈지만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 2명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대구 지역 정치권을 가만히 있느냐, 이런 울분에 차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잘 수렴해서 정말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도 조만간 국토부를 찾아 정부의 직접 평가 항목과 가중치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산 정치권의 대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전략 부재가 행여나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열되는 양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그런 목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그러한 역할들 정도는 정치권에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달 말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토교통위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배치하는 등 지자체는 합의를 지키되 지역 정치권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세계 비정부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 NGO 컨퍼런스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립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500여 개 비정부 기구 NGO 단체가 참여하는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엔과 세계 각국의 비정부 기구들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빈곤과 환경 등 5개 주제를 놓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계속 이행이 되는데 그 첫 해인 2016년에 한국에서 가장 규모 있는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경주에서 행사가 열리게 돼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에 내외국인 2,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영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NGO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가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혁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수협의회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도시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 지역의 세수 부족이 심화됐고 조정교부금도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뜻깊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너무 비싼 비용 탓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규모를 줄인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객들이 둘러싼 정원 중앙으로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합니다.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서약서를 읽고 부모님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하객들은 결혼의 증인이 돼 축하합니다. 소중하고 가까운 분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축하받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스몰 웨딩으로 준비한 건 같습니다. 한 결혼 정보업체에 따르면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평균 2,400만 원.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이런 작은 결혼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패키지 상품 이용 조건 때문에 민간 웨딩업체를 통한 작은 결혼식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예식장소 대여가 1순위로 꼽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 종합복지관 등 9곳이 공공장소 예식장으로 개방되고 있지만 시설이 오래되거나 결혼식을 할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 예약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공간에서부터 또 어떤 데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대요. 또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된다고 일이 너무 많대요. 또 그런 단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정형화된 결혼식을 다들 하더라고요. 대구시는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택과 근대 문화로 등 지역 특색이 있는 곳을 예식장으로 발굴하고 재능기부나 협력업체를 통한 비용 절감 방법을 예비 부부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올 중으로 이제 대구시 작은 결혼식 블로그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은 그거를 통하거나 하반기에는 이제 별도로 작은 결혼식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전월세 거래는 4,200여 건으로 전달보다 21% 줄었고 1년 전보다 6%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전월세 거래도 3,100여 건으로 전달보다 26%,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각각 줄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봄 가뭄 때문에 농심이 타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들녘에서 모내기에 앞서 비료 주기가 한창입니다. 비료를 주고 논을 팽팽하게 정지 작업을 한 뒤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은 올해는 가뭄 걱정이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비도 넉넉하게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잡히지고 땡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안동 일원에 내린 강수량은 200.8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3mm보다 7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안동시가 관리하고 있는 162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87.5%로 수해 지역 2,000여 헥타르의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북도청합 호민지입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2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60%로 예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안동과 이마댐 역시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저수율로 댐마다 물 공급에 여유가 있습니다. 안동댐 저수율은 43%로 예년과 비슷하고 이마댐 저수율은 41%로 예년 대비 114%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하류 지역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당국은 알맞은 시기에 이양을 해야 쌀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적기 모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모내기를 하게 되면 할착이 지연되어 갖고 잡초 발생이 많아 방제에 어려움이 있고, 늦게 이양을 하게 되면 고온에 출수되어 미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마다 봄 가뭄으로 마음을 졸이던 농민들은 모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올 농사에 나서면서 풍년 농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성주 참외농사에 처음 도입됩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기대돼 스마트팜 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참외 농사를 하는 정각진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합니다. 온도가 높다고 판단하자 스마트폰으로 비닐하우스 옆 창을 엽니다. 생육 데이터와 병해충, 도난 경보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참외 농사를 관리할 수 있어 일이 있어 농장을 비워도 걱정이 덜 됩니다. 이걸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 이게 나와서 지금 그 외지에 나가서도 폰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사용한다는 게 정말 제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 씨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성주 참외 농가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주군은 이 같은 스마트팜 사업을 올해 10개 참외 재배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최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이는 한편 응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팜 기술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여서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또 고품질 참외의 경쟁력을 높여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각종 생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과학적인 농업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는 스마트폰이 농사에도 적용되면서 이제는 스마트 농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 새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구시가 이달 초 컬러풀 축제에 1,200여 명의 공무원을 조입해 하루 13시간씩 일하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휴식이나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근무 수당도 4시간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닌 단순 행사에 하급 공무원만을 동원하는 등 대구시가 평등권도 침해해 대구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한 교사를 감사하고 설문조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사까지 투입해 설문조사를 강행한 것은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에서 만든 교과서로 수업한 고등학교 교사를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정치 편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버섯 파리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버섯 재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몸 길이 3mm 안팎의 버섯 파리. 버섯 균사를 갉아먹다 보니 버섯 생산량의 20%를 감소시키고 전국적으로도 연간 200억 원의 피해를 안겨주는 문제 해충입니다. 살충, 살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버섯 재배 특성상 농가들이 끈끈이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동안 박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는 파리 피해를 거의 몰라요. 그런데 수확해서 상품을 딱 만들다 보면은 파리 피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같은 고민거리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외선 영역의 램프에 형광물질을 입혀 버섯 파리를 대량 유인해 퇴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외선을 따라서 곤충이 몰려들면은 환풍기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보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에 이 같은 방제 기술을 적용했더니 대부분의 버섯 파리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버섯 재배 농가는 600여 곳,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민간 기업과 버섯 파리 유인에 최적화된 포획기도 개발해 친환경 버섯 생산량 확대와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ICT 기반 미래지능화 시대 개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물 인터넷 테스트베드의 성공적 구축과 첨단 산업 분야 연구 개발 및 ICT 기반 융합 산업 발전,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풍기 인견 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풀뿌리 기업 육성 신규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풍기 인견의 기술 개발과 제품 고부가 가치 그리고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연구개발 사업과 비연구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경상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으로 전국 12명의 개인 유공자와 함께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1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할매 할배의 날 조례 제정, 워킹맘 대디 사업운영, 아이 돌보미 파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경북도립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경북 도립대학생 70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만 19살이 되는 1997년생 학생들이 모여 치러진 기념식에서는 전통 성년예 시연이 있었고 성년이 된 이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축하와 격려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병무청과 해병대 교육단은 오늘 연병장에서 2016년 첫 해병대 입영문화제 행사를 열고 해병대 출신 부자 찾기와 아들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편지 낭독, 여자친구의 고무신 선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해병대 입영문화제는 오늘을 포함해 4번 열리고 포항시는 시티 투어 버스를 무료 제공하고 음식값과 숙박비도 5에서 10%를 할인해 줍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동거했다가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10대인 이 여성을 괴롭히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여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며 생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칠곡군 외관읍의 한 보일러 수리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